정리하는 송년기획. 올 한 해는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일부 성과로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연륙교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공사 착공 11년 만인데 앞으로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교량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됐습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됐습니다. 경전선 폐철도부지가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로 조성됩니다. 세풍에서 사곡 구간 7km에 문화와 예술, 생태, 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해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광양만권은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올해는 그 노력의 일부가 성과로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제철강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포스코 건설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올 한 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신임 회장 체제 아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대 혁신안을 내놓고 극한의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지역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광양항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의 투포트 정책까지 사실상 실종되면서 또 한 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인천항에 밀리면서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마련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발전 전략상으로는 300만 TU 달성 시점을 대략적으로 한 2022년에서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전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불러 모아서 한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꼭 달성하려고 우리 PA 차원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서 여수 산단에 대한 정부의 혁신 산단 지정은 연구 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에 각각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고심점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유관기관과 같이 코업을 해서 창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할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결국은 서로가 융합하는 부분이 가장 성과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세풍산단 조성사업은 PF와 주민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진통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광양세풍산단 조성사업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광양만권 경제발전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좀처럼 호전될 줄 모르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광양만권 경제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훈투하며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았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화태도가 마침내 육지가 됐습니다. 화태대교가 오늘 개통됐는데요. 앞으로도 남해안에 섬을 잇는 다리들이 속속 완공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높이 솟은 두 개의 주탑 사이로 100개가 넘는 케이블이 다리를 감쌉니다. 11년 동안의 공사 끝에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화태대교가 개통됐습니다. 길이 1.3km의 사장규, 주탑의 높이는 130m로 특수철강 주탑으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주탑 높이로 봤어도 강제 주탑으로 봤을 때도 그 세계에서 4위가 되는 아주 큰 다리입니다. 돌산과 화태의 주민들이 다리 한 가운데서 만나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고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섬이 육지가 된 화태도 주민들은 흥겨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날 새야 돼 배를 타고 가고 그런 불편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쓰러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119 부르면 바로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화태대교를 시작으로 여수와 고흥을 잇는 6개의 다리가 연이어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을 잇는 적금교와 영남대교가 95%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낭도와 화양대교 등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립된 섬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다리. 이번 사업은 교통망의 확장을 넘어
전남 남해안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000억 원대의 여수 고흥 연륙연도교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또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이들 2개 기업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임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09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2학년 A군이 특정 과목의 정답이 적힌 SNS를 다른 학생들과 돌려보는 것을 또 다른 학생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A군의 외삼촌인 이 학교의 김모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 전달했고 A군은 시험지를 미리 푼 뒤 다른 학생 3명과 정답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A군을 퇴학 조치하고 다른 3명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했으며 김 교사는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면할 계획입니다. 순천경찰서는 유치원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유치원 보육교사 25살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6일 6살 김모 군의 입에 3차례 정도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고 김 군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당시 구토를 하면서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 눈 아래 멍이 들었고 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88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번에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10월 영호람을 잇는 남북 내륙 횡단도로가 착공됩니다. 3년 만에 준공된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기념해 88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불구불 좁은 도로에 중앙 분리대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89년 설 명절에는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고 지난 97년 5월에는 두 판사 부부가 탔던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해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3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770명에 이릅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88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11.8명이 숨졌고 킬로미터당 사망자도 연간 0.05명으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전에 좁아가지고 뭐 살인도로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넓어지니까 일단은 안전해서 좋고요. 호남과 영남 지역민들은 차로가 확대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새 도로가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양시의 경전선 폐철도 부지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시범사업에 광양읍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문화예술도시와 30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사곡리 사라실 예술촌까지 7km 구간에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생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교육부의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된 광양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14개 중학교에서 실시한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실시된 광양교육청의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주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민회의 천정배 창당추진위원장이 야권의 주도 세력을 바꿔야 야당의 수권 능력이 회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야권 재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힌 뒤 천정배 의원이 처음으로 전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야당이 친노 패권을 극복해야 수권 능력을 되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재구성을 위해 신당 창당이 필요하고 신당은 강하면서 수권 대안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최근 신당으로 나눠지는 여러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많은 세력들, 함께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널리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무슨 작은 차이를 강조해서 무슨 서로 달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연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치와 비전의 연대, 반패권 연대, 승리와 희망의 연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심의 신당 연대는 외연을 넓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시각입니다. 안철수 신당과 연대해야 상승 효과가 크다는 여론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고 하고 이런 사이는 못 되고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당 중심 세력들의 이해가 엇갈려 야권 재편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인 고재경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재경 예비후보는 오늘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서 1997년 민주정권 수립의 빛나는 영광을 되살리고자 출마한다며 막말 폭탄과 순천대 의대 유치를 물거품시킨 이정현 의원을 심판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목재 폐기물을 우드칩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나 민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동서발전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면 연간 10만 톤의 우드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동시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해 지난 9월 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 외 임직원 100만 원, 여수정보과학고 여성동문회 회원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은성수산 대표 김용 100만 원, 광양읍 이장협의회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성진마린 대표 홍용표 30만 원, 여수시 주삼동 4통 주민 29만 500원, 쌍봉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김병혁 회장 외 회원 25만 원, 여수 고흥 한마음 산악회 회원 22만 5천 원, 고흥군 도양읍 도양노인복지센터장 최애정 2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원 2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지사 지사장 배은호 20만 원, 여수시 3일동 작산마을 2통 주민 20만 원, 월호동 주민자치위원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노월마을 주민 16만 원, 나간면 구기마을 주민 15만 4천 원, 석정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악마을 주민 15만 원, 복성마을 주민 13만 2천 원, 송광 행복타운 장애인 근로자 및 종사자 13만 원, 순천시 나간면 거만마을 주민 12만 7천 원, 목촌마을 주민 10만 3천 원, 고흥군 도양읍 봉산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 10만 원, 주삼동 6통 주민 10만 원, 5통 주민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화목마을 주민 5만 7천 원, 여수시 충무동 충무재화 김정환 5만 원, 소호동 연꽃 어린이집 김도은 만원, 김경환 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산림청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뉴스에 뽑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일부터 시민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탄생이 올해의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평창 세계 산불총회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한 나무 안아주기 행사 기네스 도전 등도 산림청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순천시와 KB 하나은행이 외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KB 하나은행 호남 영업그룹과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주요 거점 지점을 통한 순천시의 투자 환경 홍보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 지정, 무료 컨설팅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이 보유한 24개국 126개 법인, 사무소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